안녕하십니까.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 약속한 대로 오늘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획득한 의석은 180석, 통합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이 획득한 의석은 103석, 이 민주당 계열이 총 300석에서 5분의 3을 획득했습니다. 대승을 넘어 압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거대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180석의 의미를 살펴본 후 민주당의 압승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획득한 180석의 의미는 상당합니다. 첫째,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73조와 109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출석으로 개의하며 헌법이나 국회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에 따라 민주당은 타 당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인준이 필요한 정부 고위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이 있습니다. 이 역시 국회법 제73조와 109조에 따라 민주당 단독으로 인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의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필리버스터를 단독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진행되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헌법 제정과 개정 이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민주당이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승리를 안겨준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른 정당들, 언론, 정치평론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민주당의 승리 요인은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 슬로건에서 민주당이 이겼다. 4.15 총선 당시 통합당의 슬로건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었고, 민주당의 슬로건은 국난 극복을 위한 안정의석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정권 심판론은 먹히지 않았고 안정의석을 통한 코로나 극복은 먹혔다는 주장이죠. 그러나 정권 심판론과 전국 안정론은 총선 때 야당과 여당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환경이 변하였다고 할지라도 늘상 있어온 슬로건이 총선 판도를 좌우했다. 국민의 판단 능력을 매우 낮게 보는 거만한 행동입니다. 둘째, 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했다. 2020년 4월 7일
통합당 김대호 후보는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2020년 4월 6일 통합당 차명진 후보는 쓰리섬 사건을 아세요?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막말 때문에 통합당이 패배했다면 민주당은 어떨까요? 선거 출마 이전이지만 세종갑 홍성국 후보자는 아내는 한 명보다 두 명이 낫다. 둔산 화류계가 어떤지 좀 봤는데 화류계에 아무것도 없더라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역시 단원을에 출마한 김남국 후보는 과거 팟캐스트 방송에서 여성의 사진을 보면서 성적 품평을 하거나 저급한 성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외 민주당 후보자들의 막말은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막말에서 통합당 후보가 심했고 선거 기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이 있기는 했지만 이것이 선거 판세를 좌우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셋째, 공천파동입니다. 민경욱의 공천파동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어 선거에서 통합당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통합당은 인천 연수을에서 유성민계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가 황교안계 민경욱 의원과 경선으로 바뀌었으며 민경욱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하자 통합당 공관위가 민현주 전 의원을 재추천했고 이에 당 최고위원회가 다시 민경욱 의원을 추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어 통합당이 선거에서 졌다면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은 광주 광산을에서 이석현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고발되고 금품 살포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이석현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민형배 후보와 박시종 후보가 경선을 했으며 박시종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민형배 후보가 권리당원 불법조회를 이유로 불공정 경선을 제기해 재경선이 결정되었고 이번에는 민형배 후보가 승리하여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공천파동은 두 정당이 같습니다. 따라서 공천파동이 통합당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넷째, 통합당이 비개혁 공천을 해서 몰락했다. 공천에서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은 민주당이 29%, 통합당이 43%, 전략공천이라는 명분으로 무연고지의 후보를 내리꽂은 경우는 두 당이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두 당을 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므로 일일이 열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굳이 들자면 민주당의 구로을 윤건영과 통합당의 김용태 모두 무연고입니다. 민주당의 의정부 갑 오영환과 통합당의 경기청년벨트 후보 10명 중 9명이 무연고입니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피장파장입니다. 따라서 통합당이 공천을 잘못해서 졌고 민주당이 공천을 잘해서 이겼다는 분석은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압승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잘 관리했고 이것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투표 전날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는 1564명, 사망자
222명, 치사율 2.1%였습니다. 외국을 보면 치사율이 스페인 10.4%, 이탈리아 13.4%, 영국 13.6%, 벨기에 15.2%, 네덜란드 11.7%, 미국 5.7%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적 찬사를 받았고 세계 각국이 도움을 요청할 정도였죠. 그 결과 2020년 4월 3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8.3%였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승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분석은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분석에서 증명이 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대북 정책을 잘 이끌었으며 그 결과 지방선거 직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75.9%였습니다. 선거 결과는 어땠나요? 시도지사 17석 중 민주당이 14석, 시도의회 의원 737석 중 605석, 구시군 의회 의원 2541석 중 1400석, 기초단체장 226석 중 151석을 차지하는 등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전망투표를 선택했습니다. 전망투표는 현 집권당의 효용과 다른 정당이 집권했을 때 기대 효용을 비교하여 기대 효용이 높은 정당에 투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능력과 앞으로 기대되는 대처 능력이 통합당의 기대치를 눌렀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했던 것입니다. 부가하여 민주당의 압승 원인을 하나 더 들자면 현재의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전체 득표를 보면 민주당이 49.9%, 통합당이 41.5%, 비례대표 득표를 보면 더불어시민당이 33.35%, 미래한국당이 33.84%, 득표율에서 차이가 없죠. 그런데 민주당이 300석 중 180석, 즉 5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압승에 소선거구제가 한몫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이 보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민주당에게 보낸 메시지는 나대지 마라, 한방에 훅 간다 입니다. 자력이기보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무임승차했고 소선거구제 덕분에 승리했으니 앞으로 국민을 위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스스로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역투표 49.9%, 비례투표 33.35%로 의석 5분의 3을 얻었으니 나머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지 말고 잘 살펴야 한다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무서운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이 통합당에 보낸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머리가 나쁘다. 그따구로 하면 영원히 국물도 없다입니다. 우리 국민이
코로나19 사태에서 국가의 위기 능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대를 통합당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요. 앞으로 국민에게 기대를 주지 못하면 영원한 2인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담 한마디 하자면 제가 통합당 공천권을 갖고 있었다면 철저하게 현역 의원 기준으로, 철저하게 지역연고 기준으로 공천했을 겁니다. 선거에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서 완패한 이유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